신성이엔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성이엔지 종목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신성이엔지가 연일 강력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 적자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공포에 빠진 상태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 하락이 정말로 신성이엔지의 미래를 반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단기 수급 충격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앞으로 신성이엔지가 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완전히 혼동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이라는 수급 이벤트와 적자라는 실적 쇼크가 겹치면서 마치 신성이엔지가 근본적으로 깨진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적자가 구조적인 손상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비용 집중과 프로젝트 전환기 때문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회사의 핵심 사업 구조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터져나올 수익성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조정장 속에서 신성이엔지가 어떻게 살아나야 할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 속에서 신성이엔지가 받을 직접적인 수혜. 둘째, 삼성전자 반도체 증설과의 맞물림이 만드는 확실한 수주 기반. 셋째, 태양광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더해지면서 만들어지는 멀티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도 이런 뉴스를 자주 봤을 거예요. AI가 터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 AI 서버를 짓느라고 반도체를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납기가 밀리고,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마구 증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신성이엔지가 뭘 하는 건지 아세요?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즉 팹이라는 걸 아실 텐데요. 이 팹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클린룸입니다. 먼지 하나도 없는 극도로 깨끗한 환경에서만 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신성이엔지는 지금까지 쌓아온 클린룸과 제습 기술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팹 증설에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양 제습 모듈 첫 공급이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삼성의 팹이 늘어날 때마다 신성이 받을 수주가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삼성전자만 해도 앞으로 수년에 걸쳐 수조 원대의 팹 건설과 증설에 들어갑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전 세계의 말이에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팹이 하나 지어질 때마다 신성이엔지는 클린룸과 제습 시스템을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죠. 단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연쇄적 수주 기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적자라는 단기 충격이 앞으로의 수주 증가분 앞에서는 정말 작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이 아닌 신성이엔지여야 할까요? 클린룸 기술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반도체 팹에 들어가는 클린룸은 공기의 입자 크기부터 습도, 온도, 정전기까지 모든 걸 극도로 정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신성이엔지는 지난 수십 년간 이런 프로젝트를 반복하면서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삼성전자도 TSMC도 인텔도 모두 신성 같은 전문 기업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기술 우위가 확실하면 가격 협상력도 강하고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주가가 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신성이엔지의 진정한 성장 기반을 아직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클린룸 기술은 반도체뿐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환경 제어에도 쓰입니다. 요즘 데이터 센터는 GPU와 AI 칩 때문에 발열이 엄청나거든요. 이 열을 관리하고 환경을 최적화하는 일이 곧 신성이엔지 같은 회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회사도 이미 국내 최초 AOI 기술로 AI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라는 두 개의 거대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신성이엔지가 최근 태양광 사업에도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다는 거예요. 왜 이 타이밍에 태양광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엄청난 전력을 먹고 반도체 팹도 엄청난 전력을 먹습니다. 이 전력을 어디서 나오게 할까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이 답입니다. 신성에너지는 이제 반도체 환경 제어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통합 플레이어로 변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성에너지의 진정한 경쟁 우위는 정확히 어디에 있을까요? 단일 사업이 아니라 여러 성장 동력을 동시에 갖춘 회사라는 데 있습니다. 반도체 환경 제어로 삼성전자와 글로벌 팹으로부터 수주를 받고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고 태양광으로 에너지 솔루션까지 제공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어느 한 시장이 잠시 위축되더라도 다른 사업이 받쳐준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가 분산되고 장기 성장성이 보장된다는 뜻이죠.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성에너지가 지금 적자로 돌아섰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자가 정말로 구조적인 문제로 터져 나올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적자의 이면을 보면 어떨까요? 반도체 환경 제어 기술 고도화,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 개발, 태양광 전문 인력 영입 등 모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단기적으로 비용이 집중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뿐, 앞으로 이런 투자들이 수익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강한 회복력을 보일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로는 반도체 클린룸 기술이 표준화되면서 경쟁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에너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술의 표준화가 쉽지 않다는 거죠. 신성에너지가 쌓아온 글로벌 레퍼런스와 삼성전자와의 직접 공급 관계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신규 사업인 AI 데이터 센터와 태양광으로 성장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단일 기술 경쟁만으로는 신성의 위치를 위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I 시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서 클린룸과 제습 기술을 갖춘 신성에너지의 수주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삼성전자의 반도체 증설 투자가 직접적인 물량 기반이 되면서 확실한 수주 파이프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셋째, AI 데이터 센터와 태양광이라는 신사업이 더해지면서 단순 반도체 공급 기업을 넘어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성에너지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 향후 분기별로 반도체 팹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적자 전환이라는 현재의 고통이 지나가고 실적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재평가가 본격화될 겁니다. 둘째, 삼성전자나 글로벌 팹으로부터의 신규 수주 발표가 이어질 때입니다. 지금까지도 수주가 꾸준히 나왔듯이 앞으로도 팹 증설 뉴스가 터질 때마다 신성이 수혜를 받는다는 신호가 시장에 퍼져나갈 겁니다. 오늘 신성에너지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일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